네,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의 둘기입니다. 탕탕. 네,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의 노가넷입니다. 슉! 2020년, 21년 그 KBL 시즌이 개막을 했고 저번 주에 얼마나 훌륭한 외국인 용병들이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한번 그거 알아봤는데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프로농구 역사상 얼마나 훌륭한 국내 선수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올타임 베스트 5를 한번 뽑아보자고. 퍼스트 팀과 세컨 팀을 이제 뽑을 건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국내 선수여야 되고 공격과 수비에서 만점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 포지션에 정말 최적화된 선수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활약을 했고 그리고 많은 농구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냐, 이런 부분을 다 종합을 해서 우리가 퍼스트 팀, 세컨 팀, 베스트 5를 한번 뽑아보자고. 포인트 가드 1번부터 일단 뽑아볼 건데요. 사실 1번 포인트 가드 리딩 역할을 하는 이제 포지션인데 1번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선수도 있어? 이관희. 이관희 선수는 원래 리딩을 보는 선수가 아닌데 삼성에 리딩을 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 가드 역할을 보고 있는 거야. 이상민 삼성 감독님이 원래 1번 포지션의 최고의 역할을 수행했던 선수지. 저 연세대학교 이제 출신이고 독수리 오영재. 워낙 유명했죠. 그리고 컴퓨터 가드라는 별명도 있고 얼굴도 수려해가지고 아주 인기 엄청 많았고 오빠 부대 이제 몰고 다니고. 선수 시절에 그 1번 포지션의 이제 덕목인 리딩 능력 그리고 어시스트 능력이 굉장히 좋았고 뭐 스피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높이가 되게 좋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키가 183밖에 안 되거든. 오, 나보다 작네? 형보다 작네? 나보다도 훨씬 작지. 근데 서전트 점프가 국내 탑이었어. 서전트 높은 선수 하면은 지금 생각나는 선수 가드로 봤을 때는 김선영 선수가 187인데 덩크를 한단 말이야. 오. 근데 서전트가 본인이 말하기로 50 정도 된다 그랬어. 서전트 50이면 덩크할 수 있구나. 뭐 정말 높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NBA의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거의 109 정도 된다 그래. 와, 서전트가. 1m를. 우리 국내는 뭐 1m 없는 선수 없고 네. 당시 서전트가 제일 높았던 선수가 이제 이상민 선수였는데 한 70, 80 정도. 와, 그래도 대박이다. 그래서 80이면. 경기 중에 덩크도 심심찮게 했고 네. 그리고 본인이 리바운드해서 속공을 던져주고 본인이 뛰어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파워도 좋아서 피지컬에서도 안 밀려. 포스트업을 칠 수 있는 가드였어. 지금도 이제 스투 입은 모습 보면은 체격이 엄청 건장하잖아요. 다른 감독님보다 조금 왜소하지 않아? 그 삼성의 김진영 보니까 아니 그 선수랑 비교하면 안 되고 김진현 선수는 지금 60kg대라 그러는데 68kg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감독님은 지금 뭐 나이가 있어서 약간 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골격이나 이제 그런 왁구가 딱 잡혀 있어요.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스피드, 높이, 힘 다 거의 탑 클래스였던 전무후무한 포인트 가드였다. 네. 너가 얘기했지만 인기도 너무 많아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뭐 초중반까지는 거의 국내에서 인기로 1인자였어. 올스타전을 2002년부터 9년 연속 올스타전 1위로 뽑혔어. 오, 엄청나네요. 네, 그럼 이상민 감독님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까지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스탯이나 팀에서 뛰었던 거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다루기가 좀 힘드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알아볼 선수. 이상민 선수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을 뭐 누비고 다녔다면은 2000년 초중반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1번 포지션에 양동근 선수를 뽑고 싶어. 아, 양동근 선수 어제 은퇴식 했나요? 그저께인가? 며칠 안 됐지. 네. 그 은퇴식하고 이제 그 코치 연수 생활한다고 이제 해외로 가서 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양동근 선수가 이제 빠지고 나서 모비스가 살짝 전력이 약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모비스도 강하더라고. 양동근 선수하는 이미지가 탄탄한 피지컬과 그 지치지 않는 체력, 꾸준함의 대명사. 사실 1번, 2번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듀얼가드야. 워낙 미드 능력이 좋기 때문에 1번을 보긴 하지만 원래 1옵션은 슈팅,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서 top 점프하는 게 거의 1옵션이고 그리고 패싱 능력도 사실 김승현 선수처럼 미친 듯이 막 패스를 뿌리지는 않지만 본인이 매치업한 뭐 선수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공간 침투 패스를 즐겨하는 그리고 그 뭐 아이솔레이션도 강하지만 특히 2대2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함지훈 선수나 혹은 용병하고 2대2 플레이, 픽앤롤 플레이, 픽앤파 플레이를 굉장히 즐겨했던 선수. 당연히 이번에 영구 결번 됐죠? 당연히 영구 결번 됐지. 네, 그 양동근 선수도 한번 이제 알아봤고요.
또 다른 그 선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포인트 가드에 뭐 2명만 얘기하면은 서운하잖아. 주의종 선수. 그러니까 1번 우리가 지금 이상민 선수, 양동구 선수를 얘기했지만 스탯 기록으로만 따지면은 1번에서는 주의종 선수가 포인트 가드로서 굉장히 한국 농구에 큰 공을 세웠다. 왜냐면 한국 프로농구 역사상 최초로 20시즌을 소화한 선수고 와. 1000경기 출장한 선수. 굉장히 모범적인 선수야. 안티도 거의 없는 선수. 그래서 제가 모르는구나. 자극적인 선수 많이 알지? 네, 자극적인 선수는 다 알고 있죠. 그러면 1번 포지션에 자극적인 선수 얘기할게. 아쉽게도 KBL에서 영구 제명 당한 네. 그 강동희 감독님이 또 선수 시절에 굉장히 뛰어난 포인트 가드였지. 어렸을 때 이제 TV로 봤으니까 이제 아는데 그 불명예스럽게 이제 옷을 벗었죠. 그 최근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 허재 선수, 허재 봤어. 감독님이 이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언제까지 네가 숨어 다녀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인터뷰하는 인터뷰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다 맞다. 거기 나오셔서 이제 이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수 시절에 이제 드리블, 슈팅, 패스 기본기는 거의 국내 탑. 그리고 3점 능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슛을 쏘면은 궤적이 굉장히 높아서 위로 쏘는구나. 그래서 슛을 쏠 때 수비수가 블록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 슛궤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고 뭐 그 외에 뭐 천재라고 불리는 패스트마스터 뭐 김승현 선수도 네. 있고 피드로 이름을 날린 이제 총알탄 사나이 신기성 선수가 있지. 네, 이렇게 이제 포인트 가드 쪽 한번 다 짚어봤고요. 다음에 알아볼 포지션은 이제 슈팅 가드. 허재 선수. 농구 대통령. 농구 대통령, 대한민국의 마이클 조단. 프레지던트 오브 바스켓볼. 사실 포지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수행을 했었어. 모든 포지션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팀에서는 가드 역할을 받고 포인트 가드, 뭐 슈팅 가드 받고 뭐 국가대표 쪽에서는 포워드 쪽을 봤었고 3번, 4번 봤었고 대학 시절에는 센터까지 네. 본 경험이 있으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였지만 이번 포지션에는 허재 선수가 굉장히 딱 적합한 선수다. 세운 기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뭐 읊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중앙대 시절에 70득점인가? 혼자서 거의 뭐 코비 브라이언트를 연상케 하는 그런 국내 최고의 스코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네. 돌파 후에 채공 능력을 이용한 뭐 더블 클러치. 속공에서는 2명, 3명 붙어도 허재 선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파울밖에 없었대. 그러니까요. 허재 선수가 뭐 스피드면 스피드도 그리고 몸도 엄청 탄탄하니까 피지컬이 엄청 좋지.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빠른 선수가 이제 피지컬로 밀고 들어오면 솔직히 뭐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같은 가드 포지션에서 그 포스트업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허재였어. 허재 선수 뭐 지금은 이제 두 이제 아들의 아버지로 TV에서 이제 볼을 차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예전에는 뭐 장난 아니었다. 네, 허재 선수는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허재 특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허재 선수는 요 정도만 하고요. 다음 선수. 2번 포지션의 슈팅 가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슛이겠지. 네. 대한민국 최고의 슈터 이충희 그렇죠. 감독님. 슛도사. 일단은 슛으로 국내에서 비빌 수 있는 선수 김현준 전 선수 네. 그리고 조성원 선수 현 지금 LG 감독님 그리고 뭐 예전에 뭐 60, 70년대 신동파 네. 이 선수들 말고는 슛으로 비빌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얼마나 대단하냐면 슛을 매일 하루에 뭐 1000개씩 쏘는 뭐 그런 일화도 있고 어깨가 넓어지면 슛 쏘는 게 자세가 이제 바뀌니까 옆으로 칼잡을 잡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깨를 이제 고정시키려고. 고등학교 때 이미 이제 슛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최근에 우지원 선수한테 슛을 강의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너무 쉽게 설명해줘. 저 그거 보고 그 영상만 봤는데 내 슛이 한 30% 정도 그 향상된 그 느낌을 받았어. 특기가 페이더웨이 슛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얘기는 단순히 슛만 좋았다는 게 아니라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외곽에서 페이더웨이도 굉장히 좋았지만 심지어 본인이 돌파하고 들어와서 골 밑에서 이제 자기보다 훨씬 신장이 큰 선수들 상대로 골 밑에서도 페이더웨이를 쏜 그런 선수. 그런 레전드 가지고 이제 토론하면은 뭐 이충희가 낫냐, 허재가 낫냐 항상 이렇게 막 붙는데 누가 더 어떤 선수가 더 뭐 우위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이제 슛만큼은 또 이충희 선수가 더 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포지션에 종합적으로는 뭐 허재 선수가 더 앞설 수 있지만 슛만으로 보면은 거의 뭐 국내에서는 스테판 커리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렙이죠, 슛 만렙. 이충희 선수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더 언급할 때 슈팅 가드 쪽은 그 오리온스의 최고 프랜차이즈 스타, 최고 공격력을 자랑하는 김병철 선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60, 70년대를 호령했던 신동파 선수 있고,
신동파 선수는 근데 예전에 활동하셨던 분이라서 농구 이제 막 입문자나 잘 모를 것 같아요. 제 그냥 느낌으로는 이렇게 기록만 놓고 보면은 그냥 윌트 체인벌린 같은 느낌? 그런 그치. 느낌? 그런 느낌이고 네. 더 대단한 거는 당시에 3점슛 라인이 없었어. 그러니까 윌트 체인벌린도 3점슛 라인 없었을 때 100득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최근으로 보면은 허운 선수, 김선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있지. 네, 이렇게 이제 포인트 가드에 이어서 슈팅 가드도 네, 다 알아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F 스몰 포워드 쪽이죠? 스몰 포워드 쪽. 네. 나는 3번 포지션 하면은 추승균 선수가 생각이 나. 형하고 닮아서 아니 형 닮았다는 그런 댓글들 많이 봤어요. 추승균이랑 그 강동희 선수 닮았다는 얘기가 많으시더라고. 살쪘을 때 강동. 근데 추승균 선수가 그 대전 현대 걸리버스에 이어서 그 후신인 KCC 이지스까지 3번 고정 역할을 맡았던 선수인데 네. 이 선수도 역시 꾸준하고 되게 굉장히 성실하고 소리 없이 강한 남자로 유명하지. 미드레인지에서 쓰는 그 풀업 점프가 그 전매 특허고, 그리고 자유투가 굉장히 좋아. 평균이 85%가 엄청 넘고, 좋네요. 그리고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야. 수비 우수 선수에도 2번이나 뽑혔고, 꾸준히 일도 많이 하고 성실하고 또 웨이트도 탄탄해서 상대 팀에서 막기 굉장히 까다로운 슈터다. 수비를 좀 터프하게 하면은 부상을 좀 많이 당하지 않나요? 부상도,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한 선수들은 네. 보통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해.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 팀에서 3번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거거든. 그 추승균 선수에 이어서 세컨 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김영만 전 선수. 팀에서 하드캐리하는 스코어러였고, 네. 아이솔레이션으로는 이 당시에 막을 수 있는 3번에서는 공수로 탑을 찍었던 선수다. 그때 당시 기록을 세운 게 한 경기에서 49득점. 그 2019년도 김선영 선수가 똑같이 49득점을 했거든. 그게 22년 만에 기록한 기록. 네, 김영만 선수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더 있다면 또 한번 3번 포지션에는 인상 깊은 선수라기보다는 잘했던 선수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문경은 선수 있잖아. 문경은은 슈팅가드 아니에요? 3점 슛을 너무 즐겨 쓴 선수라 네. 슈팅가드라고 착각을 하는 선수도 있는데 네. 스몰포드 역할을 좀 많이 했고, 네. 보통 같은 편 스크린을 활용해서 좀 확률 높은 노마크 3점 슛을 많이 던졌고, 그 한 번 터졌다 하면은 몰아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고, 네. 그리고 스몰포드 쪽에 또 우지원 선수 있지. 외모가 너무 잘생겨서 그 실력이 오히려 그러니까요. 얼굴에 오히려 실력이 가려진 그런 저평가된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방성현 선수인데 NBA D리그를 갔다 오고 많은 부상과 혹사 그리고 폭행으로 이제 짧은 프로 생활을 좀 그만두고 잊혀진 비운의 농구 스타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스몰 포워드까지 이제 정리해봤고요. 파워 포워드. 4번 파워포워드 쪽에는 이제 현주엽 선수, 당대 그 몸싸움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는 피지컬과 힘을 가지고 있는, 시야도 굉장히 좋아서 패스 센스까지 갖춘 포인트 포워드라는 말을 알아? 들어봤습니다. 그 말이 현주엽 선수 때문에 생긴 거야. 보통 그렇게 피지컬이 좋고 덩치가 좋으면은 느리고 시야가 넓지 않는 게 보편적인데, 한국의 찰스 바클리라고 불렸던 선수지. 찰스 바클리, 매직 존슨, 이런 선수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국내 선수였고, 힘으로는 그러니까요. 이미 장사여서 서장훈, 김주성 선수 같은 선수하고도 골밑에서 밀리지 않았고, 그 덩크 막 파괴하는 거 영상 봤지? 골대 부수지 않았어요? 골대도 막 부순 적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골밑에서 비빌 때 막 우겨 넣는다 그러지. 네. 내가 알기로는 그 우겨 넣는 거 제일 잘하는 게 이제 현주엽 마카롱도 선수? 입에다 막 우겨놓고. 그러니까 현주엽 선수, 서장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네. 굉장히 그 골밑 우겨 넣기에는 강력했다고 봐야지. 용병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는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용병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4번, 5번 자리가 굉장히 언더사이즈 빅맨으로 밀려나면서 점점 폼이 떨어진 선수들이 많다고 봐야지. 그래도 현주엽 선수 아시안게임 우승도 하고 그랬죠. 네, 그럼 다음 선수. 현주엽에 이어서 세컨팀에 들어갈 만한 선수로는 전희철 선수. 전희철 선수도 같은 이제 고대 아닌가요? 현주엽이랑. 같은 고대고, 대학 농구 때 이미 엄청난 인기를 몰고 다녔던
그리고 앞서 서전트 얘기할 때 이상민 선수도 얘기했지만 전희철 선수도 서전트가 굉장히 좋았어. 운동 능력 자체로는 국내에서 탑 클래스를 찍은 선수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용병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본인이 약간 경쟁력을 잃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후반에는 약간 전이맨으로 전락하기도 했는데 전성기 시절에는 슈팅 능력과 또 운동 능력, 파워포워드 쪽에서는 또 알아주는 선수였지. 네, 이어서 이제 센터 바로 가시죠. 센터 쪽 퍼스트팀에는 서장훈 선수. 뭐 대한민국 농구에 서장훈 빼고 얘기할 수 없지. 왜냐면은 올타임 득점 1위, 리바운드 1위 기록을 보유한 기록의 사나이기 때문이지. 그 당시 이제 대학교 시절에 키도 엄청 커가지고 제일 키 큰 사람 하면 대명사였죠, 서장훈. 키 선수가. 크고 센터 하면은 그냥 서장훈이었고 네. 그 당시에 뭐 90년대 뭐 이때 1옵션을 보통 이제 가드나 포워드 팀의 그 공격 루트에 있어서 1옵션을 가드가 많이 가져갔는데 서장훈이 그 틀을 깬 선수가 됐지. 센터가 1옵션이 된 첫 케이스? 첫 케이스라고 봐야 돼. 네. 또 3점 쏘는 센터로 되게 유명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이제 높이도 높고 강력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인디안 밥을 엄청 맞아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상대팀 선수가 서장훈만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항상 있었기 때문에. 박성관 선수도 인디안 밥 하고 맞아. 그래서 미국 가고 견제를 굉장히 심하게 많이 당했고. 김주성 선수한테도 인디안 밥 당해가지고 그래, 맞아. 못 일어나고. 그래서 부상도 굉장히 많았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쓰럽기도 한데 선수 시절에는 계속 센터가 밖에서 막 슛을 쏘고 이러니까 네. 안 좋아했던 이제 안티팬들도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농구는 센터는 나오면 안 된다. 뭐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니까요. 오히려 은퇴 후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그리고 센터 쪽에 서장훈 선수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김주성 선수가 약간 세컨팀 정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김주성 선수 하면 굉장히 농구 쪽으로 BQ가 좋고 영악한 선수라고 봐야 돼. 본인이 리바운드를 하는 것보다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박스아웃을 뭐 쳐준다던가 네. 슛을 더 좋은 찬스 난 선수에게 몰아준다던가 이런 이타적인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고 꾸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 높이가 좋아서 용병들하고도 절대 밀리지 않는 용병들을 앞에 두고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한 필름도 꽤 있어. 골밑에서 본인보다 큰 빅맨, 그러니까 용병이 있으면은 스피드를 살린 페이스업 공격을 했고 그리고 본인보다 좀 작거나 비슷한 선수하고 매치업을 할 때에는 포스트업을 했고 힘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경기 중에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한 선수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두뇌가 좋은 농구 선수였다. 하지만 이 선수는 또 비매너가 또 유명하고 빈매너와 뭐 팬 서비스가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팬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나중에 한번 다루긴 할 건데 형도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플라핑이 심해. 좋아하지 않는 팬들이 좀 있는 거지. 플라핑의 뭐 대명사죠. 근데 지금은 이정현 선수인가요? 그치. 지금은 이정현 선수. 네, 계보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센터 쪽 하면은 네. 뭐 서장훈 선수, 김주성 선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최근에는 뭐 오세근 선수나 김종규 선수. 김종규 선수 네. 이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지. 김종규 선수는 이제 그 DB의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로 이제 좀 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김주성 선수에 이어서 이제 빅맨이 토종 빅맨으로. 그건 이제 뭐 김종규 선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되는 건데. 잘 있겠죠. 뭐. 근데 뭐 의심할 여지 없는 거는 토종 빅맨의 계보는 확실히 김주성 다음에 있는 건 확실하고. 네. 김종규 선수랑 오세근 선수는 국가대표에서도 꼭 필요한 선수다. 네. 틀림없다. 그 포지션별로 선수들 한번 쭉 이제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 팀과 이제 세컨 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팀 1번 이상민. 네. 그리고 슈팅가드 쪽에 허재. 네. 그리고 3번 스몰 포워드 쪽에 추승균. 그리고 4번 파워포워드 쪽에 현주엽. 그리고 5번 센터에 서장훈 선수까지. 그렇다면 세컨 팀에는 포인트 가드에 양동규 선수, 그리고 슈팅 가드에 이충희 선수, 3번 스몰 포워드에는 김영만 선수, 파워 포워드에는 전희철 선수, 5번 센터에는 김주성 선수. 이렇게 우리가 뽑았습니다. 네. 근데 퍼스트 팀과 세컨 팀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처럼 네. 단일 경기로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한 뭐 그러니까 5판 3승제로 하면은
올타임 드림팀이잖아. 네. 이 두 팀을 맡아서 내가 퍼스트팀 감독하고 너가 세컨드팀 감독해가지고 한번 붙고 싶다. 그 NBA 2K에서 그 캐릭터 그 커스텀 해가지고 한 번 돌려봐야겠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KBL 시즌 개막해서 지금 한 바퀴 한 바퀴 돌았죠? 지금.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KBL 그 예측 이번 시즌 이제 순위권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재밌는 또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NBA가 종료가 됐지만 우리가 또 이제 KBL 재밌는 소식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농구원 샷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구원 샷!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